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축사 조앤 롤링. 우선 하버드 대학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이라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연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체중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제게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펄럭이는 붉은 깃발을 헐컹거리면서 제가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해리포터 마법사들 모임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아주 책임이 무거운 일입니다. 적어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날 연설을 한 분은 저명한 영국 철학자 메리 워녹 남작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한 연설은 제 연설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곧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졸업생 여러분이 경영, 법조계, 정치 분야에서의 전도,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고 동성애자 마법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들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모조리 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동성애자 마법사에 대한 농담뿐이라고 해도 졸업식 연설자로는 제가 원옥 남작 부인보다 한 수 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남작 부인의 연설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자기 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당시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졸업 이후 지금까지 21년 동안 제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를 기념하는 이 감격스러운 날, 저는 실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실 세계의 삶에 막 발을 들어놓게 된 여러분께 저는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상상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2이 된 지금 나이의 절반인 21살 졸업식 당시를 되돌아보는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21년 전 저는 제가 품고 있는 야망과 제 가족들이 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오로지 소설을 쓰는 것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지나친 상상력은 흥미롭고 독특하기는 하나 주택금융자금을 갚고 노후연금을 모으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여기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직업학교에 가기를 원하셨고 저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현대 언어를 전공한다는 절충안을 찾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 절충안은 부모님이나 저나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저를 데려다 주시고 자동차가 학교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가 무섭게 저는 독일어를 포기하고 고전문학부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고전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마 제 졸업식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가운데 대기업 중령이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 신화보다 더 무용지물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 부모님 탓이라고 원망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버려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는 순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난으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을 뿐인데 제가 부모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가난을 겪었고 가난이라는 것이 그리 달가운 경험은 아니라는데 저도 부모님과 동의합니다. 가난하면 삶이 두렵고 버거워지며 때때로 심한 우울증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에서 헤어나오는 것, 그것은 진정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가난 자체를 낭만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저는 학교 강의는 거의 출석하지 않고 집에 죽치고 앉아 소설을 썼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등한시했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고 몇 년 동안 저 외에 제 친구들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젊고 재능있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아둔하지는 않습니다. 재능과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변덕스러운 운명의 여신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는 한순간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최고의 평판을 지닌 대학에서 공부한 여러분이 실패라 여기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결국 무엇이 실패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실패가 무엇인지를 규정짓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좌지우지됩니다. 졸업한 후 겨우 7년 만에 제 삶은 어느 보로 보아도 대단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얼마 못 가서 파탄이 났고 저는 졸지에 직장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현대 영국 사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고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 삶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패가 달가운 경험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제 삶은 너무나도 암울했고 해리포터 성공 후 언론에서 제 삶을 일컬어 동화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동화같은 인생이 제게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운 삶이 계속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터널 곁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하면 얻는 것에 대해 말하려 하느냐고 물으시겠죠. 바로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제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설 이외에 다른 것에 성공했었다면 제가 진심으로 원했던 일에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침내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실패를 겪고도 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었고 제게는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원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제가 추락할 때 부딪혔던 딱딱한 바닥을 주춧돌 상하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겪게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실패를 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실패함으로써 저는 시험을 통과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석보다도 소중한 친구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 더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는 시련을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은 제가 얻은 그 어떤 자격증보다도 가치 있는 소득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1살이던 때로 되돌아간다면 저는 젊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이란 무엇을 얻고 성취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춘 자격, 요건, 화려한 이력서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다. 제 연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은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력의 중요성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로 삼은 이유는 제가 삶을 다시 추스르는 데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잠들기 전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이 소중한 경험이라는 주장은 제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제가 경험한 상상력의 가치는 더욱 넓은 의미에서 상상력이 갖는 가치입니다. 상상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으로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상상력은 모든 발명과 혁신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상상력의 가장 큰 위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제 삶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한 경험입니다. 물론 이 경험이 해리포터의 내용에 많이 녹아 들어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얻은 직장에서 얻은 경험입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에 있는 연구부서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점심시간에는 짬짬이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